가을 바람이 관사 마당을 스치며 낙엽을 흩날렸다. 오래된 2층 관사의 창문은 바람이 새어 들어올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부엌에 선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좌로, 좌. 병사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녀의 남편 민수는 이 부대의 대대장이었다. 이곳에 온 지 3개월 지은에게 이 낡은 관사는 여전히 낯설기만 했다. 군부대 근처 관사는 늘 비슷했다. 좁은 거실, 빛바랜 벽지, 군에서 지급한 낡은 가구들.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지은은 수세미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싱크대 위에 접시를 문질렀다. 물때가 낀 접시는 쉽게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길은 기계적이었다. 민수는 새벽 5시에 부대로 나가고 밤 10시가 넘어 귀가했다. 그 시간 동안 지은은 혼자였다. TV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으로 시간을 죽이거나 근처 마트에 들르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다. 가끔 동네 여자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지만 그조차도 점점 따분해졌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남편의 진급, 아이들 교육, 다음 이사갈 곳에 대한 걱정. 지은에겐 아이가 없었다. 민수와 결혼한 지 8년, 둘은 아직 아이를 갖지 않았다. 민수는 늘 말했다. 때가 되면 생기겠지. 지금은 내가 바빠. 지은은 그 말에 더는 반박하지 않았다. 이게 군인의 아내지. 민수의 목소리가 지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처음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다. 군인 아내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라고 희생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녀의 시간은 이사와 적응의 연속이었다. 부산, 춘천, 동해, 그리고 이제 이곳. 이름조차 생소한 이 도시. 지은은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아직 젊었지만 눈가엔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날 오후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은은 고개를 돌렸다. 민수는 제복 차림으로 현관에 서 있었고 그의 뒤로 젊은 병사 하나가 따라 들어왔다. 키가 크고 단정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청년이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그의 눈빛에 시선이 멈췄다. 맑고 깊은 눈.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이 녀석이 새 당번병이야. 이름은 태연. 2등병인데 골프선수 출신이라던데. 태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2등병 김태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군대 특유의 경직된 말투 속에서도 묘한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안녕하세요. 그녀는 민수를 쳐다보았다. 당번병? 갑자기 왜?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신발을 벗었다. 내가 좀 특별히 뽑았지. 이 녀석 골프 잘 친대. 고등학교 때 전국 대회에서도 상 탔다던데. 그는 태연을 흘깃 보며 말을 이었다. 태연아, 맞지? 네, 대대장님. 근데 그건 좀 옛날 일이에요. 태연이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민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옛날이든 뭐든 실력 있으면 됐지. 지은이한테도 좀 가르쳐줘. 여기서 할 일도 없잖아. 지은은 순간 당황했다. 나? 골프?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골프.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지. 관사 근처에 골프장 있잖아. 태연이 데려가서 가르치라고 했어. 지은은 반쯤 농담인 줄 알았다. 민수가 이렇게 가벼운 투로 뭔가를 제안하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내가 바빠서 너랑 같이 못 다니니까 태연이한테 맡기는 거야. 알겠지? 지은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다시 창문을 흔들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태연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지은에게 머물렀지만 그녀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다. 알았어요. 그녀는 결국 짧게 대답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태연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관사로 와서 잔심부름 좀 하고 지은이 데리고 골프장 가.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태연의 대답은 군대식으로 단호했지만 그의 눈에는 미세한 망설임이 스쳐갔다. 민수는 그걸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은은 보았다. 태연의 눈빛, 그 짧은 순간의 떨림.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집을 나섰다. 지은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태연이 오기로 한 시간은 오전 9시.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다. 평소엔 대충 입던 트레이닝복 대신 오늘은 조금 더 신경 썼다. 검은색 레깅스와 밝은 회색 티셔츠. 운동하려면 이게 편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기대감으로 빛났다.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태연이 군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등병 김태연입니다. 그는 어제와 같은 인사를 건넸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연 씨, 그냥 편하게 불러도 되죠? 태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지은은 그를 안으로 들였다. 커피 한 잔 할래요? 바로 나가기엔 좀 이르지 않아?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커피 잔을 쥐며 물었다. 골프 정말 잘 쳤어요? 민수 말로는 상도 많이 탔다던데. 태연이 머쓱하게 웃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했죠. 근데 군대 와서 까먹은 것도 많아요. 그의 말투는 겸손했지만 지은은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읽었다. 그럼 나 같은 초보도 잘 가르칠 수 있겠네요. 지은이 농담처럼 물었다. 태연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골프 좋아하실 거예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지은은 그 미소에 잠깐 넋을 잃었다. 민수가 저렇게 웃은 게 언제였던가.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준비하고 나가볼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연도 따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관사를 나서며 골프장으로 향했다. 지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바람은 여전히 창문을 흔들었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조금 덜 쓸쓸하게 들렸다. 햇살이 따스한 화요일 아침, 지은은 관사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태연을 기다렸다. 민수가 새벽에 부대로 나간 뒤 집 안은 고요했다. 지은은 거울 앞에서 오늘 입을 옷을 고르며 잠시 망설였다. 지난주 첫 골프 레슨 이후 태연이 오는 날이면 그녀의 아침은 조금 달라졌다.
평소라면 대충 묶던 머리를 오늘은 살짝 웨이브를 주었고 레깅스와 운동 셔츠는 몸매가 드러나는 걸로 골랐다. 운동하려면 이게 편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다. 태연의 맑은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태연은 군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키 큰 체구가 현관을 가득 채웠다. 안녕하십니까? 태연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은 그 목소리에 묘한 설렘을 느꼈다. 안녕 태연 씨. 준비됐어? 그녀는 밝게 웃으며 물었다.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골프장으로 바로 갈까요? 지은은 가방을 챙겨 태연과 함께 집을 나섰다. 관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골프장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초록빛 잔디와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었다. 태연은 골프백을 어깨에 메고 앞장섰다. 지은은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뚝을 힐끗 보았다. 군복 소매를 걷어 올린 그의 팔은 햇빛 아래 건강하게 빛났다. 태연 씨, 골프백 무겁지 않아? 그녀가 물었다. 태연이 뒤돌아보며 웃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군대에서 더 무거운 거 들고 뛰어다니는데요. 그의 농담에 지은도 따라 웃었다. 골프장에 도착하자 태연은 연습장으로 안내했다. 그는 골프채를 꺼내며 말했다. 오늘은 기본 스윙부터 시작해 볼게요. 골프 어려우시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완전 어려워. 민수가 갑자기 배우라고 해서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투정이 섞였다. 태연은 그 말투를 눈치챘는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봐요. 골프는 어렵지 않아요. 몸이 기억하도록 반복하면 돼요. 태연은 지은에게 골프채를 쥐는 법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손을 교차해서 잡고요. 엄지는 위로.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자세를 교정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이렇게? 그녀는 어색하게 채를 쥐며 물었다.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허리를 살짝 숙이고 무릎은 살짝 굽히세요. 그는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그 손길에 지은은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다. 내가 이렇게 뻣뻣한가? 그녀가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 했다. 태연이 웃었다. 아니요, 처음 치고 잘하시는 거예요. 스윙 한번 해볼까요? 지은은 태연의 지시에 따라 어설프게 스윙을 했다.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아,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지은이 웃으며 투덜거렸다. 태연은 잔디 위로 걸어가 공을 주워오며 말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는 지은의 뒤에 서서 그녀의 팔을 잡고 스윙 동작을 따라했다. 이렇게 부드럽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의 숨소리가 지은의 귀 가까이에서 들렸다. 지은은 숨을 참았다. 태연의 손이 그녀의 팔을 스치며 내려갈 때 그녀는 온몸에 전율이 퍼지는 걸 느꼈다. 레슨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골프장 옆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지은은 태연에게 물었다. 태연 씨, 골프 언제부터 했어? 민수 말로는 엄청 잘 쳤다고 하던데. 태연이 물병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고등학교 때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취미였는데 코치님이 재능 있다고 해서 대회도 나가고 좀 열심히 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지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럼 왜 그만뒀어?
프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태연이 잠시 시선을 멀리 두었다. 집안 사정이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골프. 그래서 군대 오기 전에 정리했어요. 지은은 그의 말에 가슴이 살짝 아렸다. 민수와 결혼한 뒤로 그녀도 꿈을 접은 기분을 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군대 끝나면 다시 할 건가? 태연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에요. 그의 웃음은 밝았지만 그 뒤에 숨은 무게가 느껴졌다. 지은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좋네. 나 같은 초보도 재밌게 배우고. 태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모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재밌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은은 그 시선에 얼굴이 다시 뜨거워졌다. 레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이어졌다. 태연은 여전히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지만 지은과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가끔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골프 대회에서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경기 나갔는데 공이 물웅덩이에 빠져서 태연의 이야기에 지은은 깔깔 웃었다. 민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는 늘 부대 일 진급 규율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연은 달랐다. 그는 지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녀의 농담에 웃어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은 태연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녀는 아침마다 옷을 고르며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화장도 조금씩 더 신경 썼다.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설렘이 자라났다. 태연의 미소, 그의 긴 팔이 스윙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지은의 단조로운 일상에 색을 입혔다. 골프장은 더 이상 운동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태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녀가 잠시나마 자유로워지는 공간이었다. 어느 날 레슨 중 태연이 말했다. 사모님 진짜 재능 있으신 것 같아요. 스윙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지은이 웃으며 대꾸했다. 그건 태연 씨가 잘 가르쳐서지. 근데 진짜로 나 이렇게 운동해 본 적 없어. 재밌네. 태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됐죠. 재밌으면 계속할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그녀는 점점 더 위험한 감정이 싹트는 걸 느꼈다. 태연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의 시선. 그것들은 그녀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흔들림이 두렵지만 동시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었다. 10월의 아침 공기는 제법 서늘했다. 관사 거실의 낡은 히터가 웅웅 소리를 내며 따뜻한 공기를 뿜어냈다. 지은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골프 레슨이 시작된 지 한 달, 태연이 오는 화요일과 목요일은 그녀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오늘은 목요일, 태연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다. 지은은 평소보다 짧은 치마를 입었다. 검은색 스커트에 얇은 스웨터, 그리고 살짝 반짝이는 귀걸이까지. 골프장 가는 길에 좀 꾸며도 괜찮겠지.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게 단순한 변명임을 알았다. 태연을 의식하기 시작한 이후 그녀의 옷차림은 점점 더 신경 쓴 모습으로 바뀌었다. 초인종이 울리자 지은은 문으로 달려갔다. 태연은 늘 그렇듯 군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안녕 사모님. 오늘 좀 쌀쌀한데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웠다.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골프 치다 보면 더워질걸?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덧붙였다. 커피 한 잔 하고 갈까? 오늘 좀 일찍 왔네.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죠.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지은은 커피를 내리며 태연을 힐끗 보았다. 그의 단정한 얼굴과 긴 속눈썹이 햇빛에 반사되었다. 태연 씨, 요즘 부대 생활 어때? 힘들지 않아? 그녀가 잔을 건네며 물었다. 태연이 커피를 받아들며 대답했다. 뭐 그냥저냥 버티고 있어요. 당번병이라 다른 병사들보단 좀 편한 편이죠.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사모님 덕분에 골프장도 자주 가고요. 지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내 덕분이라니 내가 뭐. 그냥 배우는 거지. 그녀는 시선을 내려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태연은 지난주 레슨에서 지은이 공을 멀리 쳤던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사모님, 지난번에 드라이버로 친 거 진짜 잘했어요. 초보 맞아요? 그의 농담에 지은이 깔깔 웃었다. 야, 놀리지 마. 그거 그냥 운 좋았던 거야. 태연이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요, 진짜로요.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지은은 그 시선에 잠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화제를 바꾸려 급히 물었다. 태연 씨는 골프 언제 제일 기억에 남았어? 대회 나갔을 때? 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대회 결승전이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마지막 홀에서 버디 넣어서 우승했어요. 그때 진짜 온몸에 소름 돋았죠. 그의 눈이 반짝였다. 지은은 그 이야기에 푹 빠졌다. 와, 진짜 멋있다. 나도 그런 순간 느껴보고 싶네. 태연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사모님도 할 수 있어요. 골프는 마음먹기에 달렸거든요. 그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그녀는 태연의 존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커피를 마시다 태연이 잔을 내려놓으려다 실수로 팔을 스쳤다. 뜨거운 커피가 지은의 치마 위로 쏟아졌다. 아, 사모님. 죄송해요. 태연이 벌떡 일어나며 당황했다. 지은은 놀라며 치마를 내려다보았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지만 커피는 치마를 적시며 얼룩을 남겼다. 태연이 다급히 수건을 가져와 지은의 치마를 두드렸다. 이거 얼룩지면 안 되는데 그의 손이 치마를 스칠 때 지은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태연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 근처를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퍼졌다. 태연 씨, 괜찮아. 내가 닦을게.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태연은 계속 수건으로 치마를 닦았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는데 그의 얼굴도 붉어져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지은은 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당황과 미묘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태연 씨, 지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태연이 고개를 들며 그녀를 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괜찮아요, 진짜로. 지은은 결국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태연도 수건을 내려놓고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지은은 웃으려 애썼다. 괜찮다니까. 치마는 세탁하면 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지러웠다. 태연의 손길, 그의 숨소리, 그리고 방금 전의 그 순간.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걸 느꼈다. 그날 골프 레슨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태연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지은도 자꾸만 그의 손을 의식했다. 스윙을 교정할 때 그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이렇게 팔을 쭉 펴세요. 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지은은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다. 레슨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골프장 벤치에 앉았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태연 씨, 오늘 좀 조용하네. 무슨 일 있어? 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는 듯 했다. 지은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말했다. 태연 씨가 오는 날이 제일 재밌어. 골프도 그렇고 그냥 얘기하는 것도. 그녀의 말에 태연이 잠시 멈칫했다. 저도요. 사모님하고 얘기하면 군대 생활이 덜 힘들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위험한 선을 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날 이후 지은은 태연이 올 때면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그녀는 민수에게 보여주지 않던 속옷을 꺼내 입었다. 얇고 약간 도발적인 디자인의 속옷. 이건 그냥 기분 전환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태연이 올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그를 의식했다. 그의 미소,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것들은 그녀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태연도 변했다.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지은을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더 길어졌다. 두 사람 사이엔 말하지 않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어느 날 골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은이 물었다. 태연 씨, 혹시 여자친구 있어? 그녀는 농담처럼 던졌지만 속으론 그의 대답이 궁금했다. 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없어요. 군대 오기 전에 헤어졌거든요. 지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왜? 잘생기고 골프도 잘 치는데 인기 많았을 거 아냐. 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뭐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지은도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어지럽혔다. 10월 말 관사 주변의 나무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가을의 선선함과 달리 점점 더 뜨거워졌다. 태연과의 골프 레슨은 여전히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이어졌지만 이제 그 시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태연의 손길, 그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녀를 스치는 눈빛은 지은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다. 오늘은 짙은 남색 스웨터에 몸에 달라붙는 흰색 바지를 골랐다. 속옷은 민수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던 레이스가 달린 검은색을 꺼냈다. 그냥 기분 내고 싶을 뿐이야. 지은은 거울 속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솔직하지 않았다. 태연을 볼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위험한 감정에 빠져들었다. 민수는 최근 들어 집에 일찍 들어왔다. 진급 심사가 코앞이라 부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탓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지은이 화장을 더 자주 하고 옷차림이 달라진 걸 그는 눈치챘다. 어느 날 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툭 던지듯 물었다. 지은아, 요즘 골프 레슨 어때? 태연이 잘 가르치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덤덤했지만 지은은 순간 심장이 덜컥했다. 응, 잘 가르쳐. 재밌어.
그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하며 부엌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지은의 뒷모습을 쫓았다. 그래? 재밌다니 다행이네. 그의 말투엔 미세한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지은은 민수의 시선을 느끼며 숨을 골랐다. 왜 갑자기 골프 얘기야? 그녀가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민수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 태연이 자주 오니까.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태연의 향수 냄새가 자신의 옷에 배었을까 걱정했다. 최근 그녀는 태연이 가까이 있을 때면 그의 냄새를 의식했다. 상쾌하면서도 묵직한 향. 민수의 말에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자주 오긴. 레슨이니까. 민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지은을 더 불안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이 관사로 왔다. 지은은 평소처럼 그를 맞았다. 안녕 태연 씨. 오늘도 골프장?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태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그는 늘 그렇듯 군복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다. 지은은 그의 팔뚝에 시선이 갔다가 황급히 눈을 돌렸다. 응, 가방 챙겼어. 가자. 그녀는 일부러 밝게 말했다. 하지만 태연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살짝 굳어 있었다. 사모님, 혹시 대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질문에 지은이 멈칫했다. 뭐? 민수가? 왜?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태연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어제 부대에서 저한테 관사에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지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 민수가 왜 그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냥 제 임무에 집중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태연 씨가 뭘 잘못했어? 민수가 그냥 바빠서 예민한가 보지.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민수가 눈치챈 걸까? 그녀의 옷차림, 화장, 그리고 태연과의 시간.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치마와 레이스 속옷이 부끄러워졌다. 골프장으로 가는 차 안은 어색했다. 태연은 평소처럼 농담을 던지지 않았다. 지은도 말을 아꼈다. 골프장에 도착해 연습장에 섰을 때 태연이 골프채를 건넸다. 오늘은 퍼팅 연습해 볼까요? 스윙은 이제 좀 익히셨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지은이 공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태연 씨, 민수 말 신경 쓰지 마. 그냥 진급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조심하려고요. 그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무겁게 내려갔다. 퍼팅 연습 중 태연이 지은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다가왔다. 허리를 조금 더 숙이시고요. 손목은 부드럽게. 그의 손이 지은의 팔을 스쳤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숨을 참았다. 태연도 멈칫하며 손을 뗐다. 죄송해요. 그가 낮게 말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계속 가르쳐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연은 다시 공을 향해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그걸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더 어지러워졌다. 레슨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골프장 옆 벤치에 앉았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태연 씨 혹시 나 때문에 민수가 뭐라고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모님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자주 드나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대대장님 진급 심사 앞두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민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정말 눈치챈 걸까? 아니면 그냥 예민한 걸까? 그날 밤 민수는 또 일찍 들어왔다. 지은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최대한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민수의 시선은 자꾸 그녀를 훑었다. 지은아, 오늘 태연이랑 골프장 갔었지? 그의 질문은 가볍게 들렸지만 지은은 긴장했다. 응, 갔었어. 왜? 그녀는 칼을 쥔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민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태연이 좀 바빠질 것 같아서. 당번병 임무 줄이고 다른 병사들 훈련에 더 투입해야겠어.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갑자기 왜? 태연이 잘하고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다. 민수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잘하긴 하지. 근데 너무 관사에 붙어 있는 것 같아서.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지은은 숨을 삼켰다. 그게 무슨 소리야? 레슨하라고 한 건 당신이야.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그냥 말해본 거야.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민수는 알았다. 그녀의 변화를, 태연과의 미묘한 분위기를. 하지만 그는 아직 입을 다물었다. 진급이 코앞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화요일 태연이 관사로 왔을 때 지은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그녀는 민수의 의심을 알면서도 태연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태연 씨, 오늘은 뭐 배울까? 그녀가 밝게 물었다. 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오늘은 드라이버 연습 다시 해볼까요? 사모님 요즘 진짜 잘 치시니까. 그의 말에 지은이 웃었다. 그건 태연 씨가 잘 가르쳐서야. 두 사람은 골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차 안에서 태연이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대대장님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지은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연 씨, 나도 알아서 할게.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미 선을 넘고 싶었다. 그리고 태연도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11월 초 골프장의 잔디는 아침 서리로 반짝였다. 지은은 태연과 함께 연습장으로 향하며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옷차림은 여전히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다. 짙은 초록색 스웨터와 몸에 꼭 맞는 검은 레깅스, 그리고 은은한 향수의 향. 태연은 군복 소매를 걷어 올린 채 골프백을 들고 앞장섰다. 사모님, 오늘 좀 춥네요.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묻어났다.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치다 보면 따뜻해질 거야.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마음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심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태연과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웠다. 골프 연습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태연은 지은의 스윙을 교정하며 가까이 다가섰다. 팔을 좀 더 쭉 뻗으시고요. 허리는 이렇게. 그의 손이 지은의 허리를 스쳤다.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칫했다. 지은은 숨을 참으며 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녀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태연 씨, 나 요즘 좀 이상해.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다. 태연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저도요, 사모님.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연습을 이어갔다. 하지만 공기는 이미 달아올랐다. 레슨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골프장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태연 씨, 우리 이거 잘못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눈빛은 솔직했다. 지은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나도 그래.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 침묵은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으려 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골프장을 나서며 태연이 말했다. 사모님, 관사로 돌아가기 전에 커피 한 잔 할까요? 지은은 망설였다. 민수의 의심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잠깐만. 하지만 커피숍에 들를 계획은 없었다. 두 사람은 관사로 곧장 돌아갔다. 집 안은 고요했다. 민수는 부대에 있었고 관사는 그들의 비밀을 품기에 충분히 조용했다. 지은이 문을 잠갔다. 태연 씨, 여기 앉아. 그녀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지은이 부엌에서 물을 가져오며 말했다. 태연 씨, 우리 이거 멈춰야 하는 거 알지?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근데 사모님, 저 진짜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지은이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진짜 뭐? 태연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모님 생각하면 군대 생활이 덜 힘들어요. 아니, 그냥 행복해요. 그의 고백은 단순했지만 지은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나도 그래, 태연 씨.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태연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졌고 결국 서로에게 닿았다. 관사의 낡은 소파 위에서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그 순간만큼은 민수도 진급도 세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태연의 손길은 그녀를 완전히 감쌌다. 하지만 그 열정은 곧 죄책감으로 뒤덮였다. 태연 씨, 우리 이거 잘못됐어. 지은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태연이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은과 태연은 급히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는 모든 걸 보았다. 지은의 흐트러진 옷, 태연의 붉어진 얼굴, 그리고 그들 사이에 숨막히는 분위기. 지은아.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이건 하지만 민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태연, 나가. 그의 명령은 날카로웠다. 태연은 고개를 숙이고 급히 관사를 나갔다. 지은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제발 오해야.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민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뜨린 것들을 생각했다. 민수의 신뢰, 그들의 결혼, 그리고 태연의 미래. 하지만 민수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진급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부대 내 소문은 그의 경력을 망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걸 참았다. 진급 심사가 끝난 뒤 민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은의 불륜을 증거로 내세웠다. 태연은 부대에서 조용히 전출되었고 지은은 변호사를 통해 민수와 싸웠지만 결국 패소했다. 민수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며 모든 걸 정리했다. 지은은 관사를 떠나며 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삶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홀로 남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 가을 골프장에서 시작된 작은 설렘이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꿨다.